되는 상황이라서 취업에 있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제 진로가 어떤 게 제일 맞는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돼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뭐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겠고 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젊을 때 많이 고생을 해두면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춘이 점수 안 맞췄는데 점수가 어떻길래? 분위기가 어떠면 되는 거죠? 그냥 잔잔하고 잔잔한 분위기. 명랑한 게 아니고. 자, 스탠바이 큐.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화끈한 시간을 보낸 우리 부부는 둘이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는데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임성훈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역시 여러분 같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그때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 또 느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뭐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뭐 아니면 더 큰 뭐 꿈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저도 좀 많이 그랬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대학교는 남녀공학을 꼭 가야지. 그래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있고 좀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는 곳에서 나도 좀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참 한참 됐어요. 87년에 졸업했는데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니까 84년, 5년, 6년의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여성들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여성한테 좀 요구되는 것이 현모양처,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상, 이런 것들이 여고에서 늘 강조하는 그런 여성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여자인데 그 현모양처만 돼야 될까? 왜 꿈이 그거밖에 없어야 될까? 나도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은데,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내가 남녀공학을 가서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더 내가 잘 해서 이겨서 뭔가 이제 내가 여성이지만 남자 못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겠다. 대학교 가면 대학가요제 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대학가요제 나가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룹 사운드라고 밴드를 결성해서 음악도 하고,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를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 개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개그제도 좀 나가서 한번 뽐내봐야지. 이렇게 꽁트를 짜서 친구들하고. 그런 이제 잔뜩 그런 꿈 같은 거에 부풀었었는데, 고3 때,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제가 이제 얘기할수록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네.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시험이 참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다른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이 쉬워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너무 못 보는 거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언제나 학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그 고3 때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선지험, 후시험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뭐 많이들 혼란이 있는 가운데 시험도 쉽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큰 실패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실패는 뭐 그냥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시험을 못 봤다든지 뭐 어디서 친구들끼리 뭘 하는데 내가 좀 못했다든지 이런 건데 뭔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걸어서 큰 실패를 한 게 그때 처음이어서 그때 좀 실패한 거가 지금까지도 좀 뭔가 이렇게 좌절감이 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학교를 한두 번씩 실패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아닌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또 여학생이 재수를 잘 안 했었어요. 여학생은 재수를 잘 안 하고 주로 남학생들이 재수를 했는데 이제 서울역에 있는 이제 학원에 제가 학원도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학원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탔던 버스가 시내버스가 서울역에서 요 남산을 이렇게 지나서 한남동을 이렇게 지나서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3월, 4월 되니까 남산에 막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남산이 정말 예쁘죠. 그래서 막 그 분홍색, 노란색 막 꽃이 피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니까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버스 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봄이 와서 꽃도 피고 날도 참 좋은데 난 참 재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제 눈에는 재수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도 재수하는구나. 쟤도 재수하는구나. 그리고 언뜻 보기에 대학생 같으면 숨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참 창피한 일이어서 저희 부모님도 1년 동안 모임에 나가질 않으셨어요. 저 때문에 창피하셔갖고. 그럴 정도로 좀 여러 가지로 좀 재수를 하면서, 첫 좌절을 맛봤던 것 같아요. 여고생의 꿈에서 좀 꿈이 좌절이 돼서 재수를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기왕 재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요. 누구나 다 초반엔 열심히 하잖아요. 봄, 여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날도 너무 덥고 지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을부터는 또 막 원서도 느는 날이 다가오고 막 초조하고 좀 그러니까 더 집중이 좀 안 되긴 했는데 막상 이제 원서를 낼 때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만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범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 교육과를 보내는 게 저희 아버지의 꿈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전부터 늘 두 가지 학교만 딱 얘기했어요. 두 개 학교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한 군데는 서울대 영어교육과고요. 한 군데는 이제 제가 나왔던 그 여대 영어교육과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니까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자는 여대를 가야 된다는 그런 아버지들 계시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원서를 접수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직접 가서 원서를 사서 원서를 써서 접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서를 그냥 직접 가서 사시고 직접 쓰시고 또 직접 접수를 하시고 저는 한 게 없어요. 막상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굉장히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재수를 한 것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내가 다니잖아요. 내가 다닐 학교를 내가 아무 일 참여할 권한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가서 접수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당신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하시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굉장히 대성통곡을 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생에 그 전까지는 어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큰 일도 있지만
그 크고 작은 일의 연속에서 늘 부모님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막상 대학과 과를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내가 직업도 결혼도 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굉장히 큰 불안감과 어떤 그 좌절감과 이런 뭔가 내 인생이 내 거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크게 많이 울었고요. 근데 워낙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낮춰서 갔기 때문에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합격하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교도 아니고 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합격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해서도 부모님은 너무 좋아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저는 좀 되게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영어교육과라는 데를 갔는데 저희 과가 또 그때 분위기가 재수생이 좀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다 이제 그냥 고3 졸업하고 오고 그렇다 보니까 과 분위기도 제가 재수생으로 조금 적응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범대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저희 과가 이제 60명이었어요. 60명인데 언제나 도서관에 40명 정도는 상주하고 앉아서 자리를 맡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영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그게 다 성적에 들어갔거든요. 축제고 뭐고 없고 그냥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고3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그 교사가 되는 게 꿈인 학생들이니까 정말 모범생, 바른 학생 이런 학생들만 있는데 친구들하고 대학생이니까 뭐 자유도 좀 만끽하고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좀 놀아보고 싶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너무 안 따라주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춤을 추는 걸 정말 좋아해서 지금 이제 클럽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나이트라서 나이트 클럽이었는데요. 나이트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해서 죽순이일 정도로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새로운 곳이 오픈하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와서 놀아달라고 네.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정말 노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공부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응이 안 돼서 내가 다시 삼수를 해야 되나 그러고 이런 단과 학원에 한 2달 다닌 적도 있어요. 삼수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한번 가보자. 가나 보자, 어떻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그냥 삼수를 하려고 1-2달 부모님 몰래 좀 학원을 다니고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냥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이 거기서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생각, 뭐 안 좋은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지금은 그냥 그런데요. 음악이나 이런 데 좀 소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괴롭구나 그래서 재능을 없애는 저주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재능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재능이 없어지더군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정말 이루어져요. 이게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기도 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나도 이렇게 악상도 막 떠오르고 그랬는데 안 떠올라요.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1학년 때 한 거라고는 그냥 제 전공이 영어여서 그냥 영어 회화학원을 좀 다녔어요. 그거밖에 별로 한 게 없고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도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학점이 안 좋아요. 제 학점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예전에 이제 80년대 그 상황들이 운동권들이 있는 그때 상황이었는데요. 운동권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딴에는 도서관에서 매일 남아서 공부도 하고 어울리려고 하고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마음에
이런 과가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학교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친구들을 봐도 나랑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아주 집중하는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참 이렇게 제가 좀 돈이 너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워낙에 좀 독특한 분이세요. 특이하다 보니까 이게 신조가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공부를 하는데 학생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밥은 집에 와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차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말 차비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점심 먹으러 이렇게 학교 앞에 맛있는 데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저는 그냥 이런 학생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 소보로빵 하나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그냥 뭐 차비밖에 없기 때문에 밥을 좀 못 먹죠. 밥 먹는 친구들 쳐다보다가 집에 가서 저녁에 그냥 왕창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식으로 그렇게 먹고 어쩌다가 이제 제 동생들이 이제 제가 여동생 둘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밑에 동생이 셋이고 제가 장녀였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좀 가끔가다 이제 용돈을 받을 때가 있으면 저한테 500원씩 꺼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때 이제 김밥이 한 5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사 먹고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좀 그 독특한 그런 교육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평생 동안 모든 일을 여쭤봤을 때 다 노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스할 때 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어떤 그 예전에 그런 CF 카페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상관없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어떠냐래도 안 된다. 친구를 데리러 와도 데리고 집에 와도 안 되고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싶다 그런 것도 안 되고 어디를 가도 안 되고 수학여행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안 가봤고 대학교 때도 안 가봤고 그때는 이제 경주 불국사를 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경주 불국사를 사실 30 넘어서 처음 갔죠. 수학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 친구들하고 수학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런 거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어요. 수학여행 가서 벌어지는 뭐 이런 뭐 얼굴에다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약으로 막 그리고 매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실제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그런 좀 특이한 아버지세요. 특이한 아버지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노하셨는데 조금 이제 엽기로 약간 세자면 제가 결혼하는 것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제 일생을 통해서. 부모님이 윤택하게 잘 사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현찰이 없다는 거죠, 저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예, 그냥 집에 가면 먹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보내줘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뭐 알바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일이 많죠. 근데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거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지금 같으면 이제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80년대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거리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주고 층층이 눌러주고 뭐 이렇게 안내해주는 또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절대 이제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있는 걸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 아버지가 허락하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아르바이트만 가능한데 그 과외 아르바이트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일자리가 정말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워낙 좋은 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한테까지 차례가 안 오고, 그래서 1학년 때도 계속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하고, 그 순간 이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약간 돌더라고요. 한남대교를 넘어가는데 한남대교가 그렇게 긴 다리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거지 신세구나 내가. 돈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글로 빠질 수도 없고.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돈도 굉장히